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밥 아재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여서 A, B, C, D 순서대로 펼쳐 놓았는데 이것을 시선을 집중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A타입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일락이라는 꽃이 떠 있습니다. 이 라일락은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봄에 피는 향기가 있는 꽃이죠. 자, 이 라일락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타입의 선택을 하신 분들은 사랑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첫사랑과 같은 어떤 그런 설레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첫사랑을 통과 의례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쨌든 이 라일락이라는 꽃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두근두근하는 그런 설레이는 감정, 정말 첫사랑과 같은 어떤 그런 감정,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하는 것을 함께 지내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받는 것이 아스타스라는 꽃인데, 이 아스타라는 꽃은 아스타가 별이죠, 별. 그 별국화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국화류 꽃입니다. 이 아스타라는 꽃이 이어받는 그 내용은 아주 우리가 살면 함께 지내면서 서로 품격을 지키면서 인내를 요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내가 방관하는 것도 아니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어 가기를 기다려주고 우리 사랑이 좀 더 연걸어지기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것. 거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인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신뢰가 쌓이겠죠.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그 인내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경험에서 내가 인내를 체험한다. 그러면서 내 인격이 같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어받는 것이 옐로우 로즈입니다. 이 노랑 장미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죠. 보통 장미는 빨간색 장미가 흔하죠. 그런데 이 노란색 장미가 나옵니다. 이 노란색 장미는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애정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편하게 그 사람이랑 공유하고 이렇게 지내는 데는 흔히 말해서 애정이라고 하면 좀 집착하게 되죠. 넌 내 거야. 혹은 나 외에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구속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이런 성향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애정 말고 이 우정이라는 그 섹터를 탄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하죠.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우정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성화시킬 수 있으면, 같은 동성끼리의 그 우정보다도 또 좀 더 살갑고 깊이 있는 그 우정의 관계를, 그런 기쁨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기쁨을 좀 더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옐로우 로즈라는 그 꽃의 메시지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타입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삶의 기쁨을 한번 만끽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내가 베풀면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끝으로 아이리스가 또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라는 꽃은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져 있죠. 이 아이리스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우리가 살면서 그 무지개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하지만 뭔가 아련하게 저 피안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상징물이죠. 그래서 꿈속에도 무지개를 보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아이리스의 메시지로 떠 있는 것은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우주의 지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의 지혜다. 그것이 무지개다. 그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좀 더 풀이를 쉽게 하자면 운명에 따르는 것을 배운다. 순응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길래 이러한 것을 다 경험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좋아서 사랑하고 또 함께 먹고 지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엮어보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남녀가 결혼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서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함께 지내는 그 반려자나 삶을 함께 지내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좋은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꼼짝하지 말고 나에게 밥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붙어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서로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삶이 사랑을 완성해 가는데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정말로 운명의 순응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살면서 좀 답답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명에게 맥살을 잡으려고 하죠.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겸허히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도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우주의 메시지를 함께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조상님이 꿈에 성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들을 수가 있다.
A타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은 B타입을 하겠습니다. 자, B타입에는 튤립이 떠 있습니다. 자, 이 튤립이라는 것은 우정을 나타냅니다. 우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우정을 함께 나누는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은 애정 관계에서도 뭐 친구처럼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우정이라는 표현은 달리 그렇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지내되 서로의 그 생활을 존중해주고 소유욕에 빠지지 않고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B타입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함께 지내는 프렌드십이다. 우정과 같은 그런 편안한 감정. 또 그리고 거기에 이 우정이라는 게 그렇죠. 우정은 친구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에 친구만큼 편안한 존재가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애인이다 또는 나의 남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편안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말을 해서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런 개념이 없죠. 내가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다면 나의 아주 어두운 부분도 토론할 수가 있죠, 함께. 그래서 이 튤립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정말로 친구처럼 그렇게 편안한 관계를 느끼되 함께 나의 슬픔, 고통, 어려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 짊어지지 말고 나누라는. 자, 우리가 체격이 좀 좋은 남성인 경우에 함께 지내는 분이 여성이죠. 그러면 그 남성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총대를 맬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듬직해 보이기도 한데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다 지고 희생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B타입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쁨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면서 정말 친구들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 이 세상에 이런 친구를 나에게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타입의 경우에는 평생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에게도 그런 우정의 느낌을 더 받는다. 참된 우정의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엔 이 벨플라워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벨플라워지 이게 도라지꽃입니다.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벨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영명이 붙은 것입니다. 자, 이 도라지꽃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느끼는 아주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아주 작은 것. 원래 이 벨플라워라는 것은 마법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신화에서는. 그래서 이 마법의 안경을 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는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그런 시야를 확보한다. 발견한다. 이렇게 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죠.
인간살이에서는 사소한 게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사소한 틈이나 그런 모서리나 이런 것을 내가 미리서 발견하는 안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메꿔줄 수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감동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면서 이 정말 선하게 살아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놓치기 쉬운 어떤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챙겨서 보완을 해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나 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게 뭐다? 무조건 뭐 남에게 잘해주는 게 선한 건 아니죠. 그것을 내가 체득하게 된다.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달리아 꽃이 뜹니다. 이 달리아라는 꽃은 이 품위를 나타냅니다. 품위나 품격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 원래 달리아가 나폴레옹의 애인이었던 조세핀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조세핀이 이 달리아 꽃을 상당히 좋아했다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아 이꼬르 조세핀의 꽃이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 달리아 꽃에서 우리가 느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좋은 것 또는 즐거운 것 또는 내가 그 어떤 상대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오래 가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품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우아한 그 품성, 품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로 해서 항상 내가 그러한 그 우아한 인격체라는 것을 되새겨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죠. 공주님, 왕자님 병 그런 것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품격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 갈 때 그 상대도 그러한 품격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성과를 내고 싶다. 좀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이 품격 유지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또 그렇게 쉽게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타입의 경우에는 살면서 그러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도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꽃이 하니스켈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이름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한 꽃입니다. 인동초라고 하는 꽃이죠. 인동초. 인동초가 원래 향기가 거하죠. 자, 인동초라는 꽃에는 그 꽃이 아주 맛을 보면 달콤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많이 날라오죠.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 놓고 맛을 느낀다고 하면 바로 단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달콤한 맛이 무엇이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단맛과 행복함을 느끼고 또 애정으로 번성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함께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혼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사려 깊은 마음, 그 다음에 친절한 말, 이런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평소 때는 잘 하는데 성질나면 어때요? 말을 막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저렇게 험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좀 차원 높게 살려고 하면 언행에도 품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B타입의 경우에는 이 가정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그러한 법 안에서 우리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내가 느끼고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B타입을 마치겠습니다. 자, C타입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C타입의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모닝글로리라 해서 나팔꽃을 얘기합니다. 나팔꽃. 이 나팔꽃은 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정, 사랑 그 자체. 그런데 사랑에 무슨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심파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꽃의 메시지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되지 무슨 맹세까지 시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는 또 거기에 또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나팔꽃이라는 것은 하루살이 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침에 피서 저녁에 재버리죠. 다음날 피긴 한데 그건 느낌이 그 전에 꽃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건데 이 나팔꽃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소나무가 몇 년을 사느냐? 1000년을 살죠. 잘 키우면 1000년을 사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나팔꽃의 하루는 1000년을 사는 소나무와도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겠죠. 시간적인 함축도 있을 것이고 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루를 살아도 1000년 같고 누구는 1000년을 살아서 1000년 같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나팔꽃이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게 삶이 도전적인 목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기가 나서 그거 내 반드시 하고 말 거야. 꼭 그렇게 할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도전적으로 바뀔 때 그 도전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장애를 겪게 되죠. 이런 점이 문제점, 저런 점이 문제점 이런 게 많은데 이 나팔꽃의 메시지는 그러한 장애 요소를 다 극복하게 된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소나무의 지혜를 하루 만에 다 겪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비록 도전적으로 상당히 분쟁에 휘말려 가는 것 같아도 내가 그러한 것을 다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을 크게 가리지 않는다. 우리 집이 내가 함께 지내는 집이나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나팔꽃은 무조건 어떤 장애나 이런 거를 감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무서운 노력이 있죠.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부모님 살아오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험난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나팔꽃의 메시지는 그러한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다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내가 또 느끼고 배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꽃은 트럼펫 젠디안이라는 꽃입니다. 이 트럼펫 젠디안이라는 꽃은 용담이라고 하는데 산도라지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꽃도 도라지과 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약용식물이죠. 자, 이 트럼펫 젠티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힐링을 나타냅니다. 용담이란 꽃이 원래 약초라고 했듯이 이 약초는 어디에든지 간에 치유의 목적이 있는 꽃이다. 물론 꽃 자체도 이쁘지요. 이쁜데 그러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고 하니 내가 그 사람이랑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멘토링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티칭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내와 함께 지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또 그 사람의 성격적인 어떤 장애나 이런 것을 내가 보완해주고 해서 이것이 힐링이 된다는 그 힐링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노하우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받는 꽃이 크로커스라는 꽃입니다. 이 크로커스라는 꽃은 원래 저 눈밭에 피어나는 그런 꽃이죠. 이 크로커스라는 꽃은 이제 봄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리는 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렌치 팝이라는 데 보면 뿌띠블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곡이 있죠. 그러니까 작고 예쁜 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크로커스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막내딸에게 사랑이 다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커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귀여운 막내딸과 같이 평생 쾌활하고 명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유머러스한 말을 잘하고 그런 아재 개그 같은 걸 잘 날리고 한다고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것을 가진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축축 처지는 마음이 덜하죠. 이 세상살이는 고달픈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한다면 또 그것이 또 더 확산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를 이끌어 준다면 그것은 금상첨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을 밝고 명랑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된다. 알게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펜지라는 꽃입니다. 이 펜지라는 꽃은 봄에 화단에 많이 피어 있는 꽃이죠. 그래서 펜지라는 꽃은 역시도 이 꽃도 작고 이쁜 꽃이죠. 자, 이 펜지라는 꽃은 셰익스피어가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지는 셰익스피어의 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많죠.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 앞 앞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더 큰 대성적인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이 상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또 함께 이것을 가능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또는 건강한 생각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을 또 내가 느끼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살면서 우리가 한 번씩 꺼내 먹어야 할 조미료가 있죠. 그것이 달콤한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라는 곳은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배의 쓴잔을 마셨다. 인생의 쓴맛을 봤다. 그 쓴맛을 이겨내는 것, 또 호되게 혼이 났다. 또 호되게 당했다. 매운맛.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극복해 주는 약이, 물약이 뭐냐? 바로 달콤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콤한 생각의 조미료 상자를 만들어 가서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정리의 지혜가 이 편지라는 곳에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타입은 그러한 깨달음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혼이라고 하는 곳은 작약입니다. 작약. 목단은 아니고 목단보다는 조금 작은 곳이죠. 이 작약이라는 동양적인 곳입니다. 자, 이 작약이 주는 메시지는 함께하는 그 사람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고 또 나누는데 그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비혼이라고 하는 작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크게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D타입의 경우에는 사랑도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뭔가를 깊이 있는 감춰진 것을 꺼내서 그 상대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이 우리만의 사랑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받는 메시지가 데포딜이라고 하는 것은 수선화죠, 수선화. 자, 수선화는 뭐냐?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작. 봄의 시작. 또 인생의 새로운 국면.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D타입의 경우에는 삶의 그 커브길이 좀 있다. 직선으로만 내달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살다가 보면 함께 지내다 보면 커브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커브길을 가서 방향 전환을 하면 사람이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위험해집니다. 왜 보통 우리가 운전도 할 때 확 커브를 틀면 확 쏠리죠 안쪽으로. 그래가지고 또 뒤에 탄 분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시나리오라면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계절과 계절이 넘어가는 그 사이가 환절기라는 게 있는데 그때 감기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방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스토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 때 이 수선화라는 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 속에 발을 들여다 놓아라 이렇게 봅니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어두운 데 익숙한 사람은 밝은 데 나서기가 좀 두렵죠. 그걸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더 뛰어들어라. 발을 담그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게 아니죠. 그렇게 과감하게 어떤 삶의 굴레에서 어떤 그런 갈림길이나 변화의 국면에 있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처럼 적극적인 모션으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삶을 대범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받는 것이 헬리오트로프라는 것입니다. 헬리오트로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페루산 남미의 꽃입니다. 자, 이것도 뭐 국화꽃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꽃 모양이 좀 그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헬리오트로페라는 이 꽃의 그 메시지는 그러합니다. 이 헬리오트로페라는 이 꽃은 모든 것이 태양을 보고 따라가지만 이 꽃 역시도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꿈을 실현하게 된다. 자,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보통 용기와 인내와 노력 아니고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차원 높은 삶을 살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열정과 꿈에 그것을 소유하고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함께 느낀다.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밀로즈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프리밀라라는 꽃입니다. 봄에 조그마한 화분에 심겨진 아주 이쁘고 깜찍한 꽃입니다. 이 프리밀라라는 꽃은 그 봄만 되면 펜지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꽃의 메시지는 젊은 사랑입니다. 뭐 사랑도 늙은 사랑이 있고 뭐 젊은 사랑이 세대 구분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좀 신선한 마인드로 사랑을 하느냐.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20대고 10대거든요. 그러니 젊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랑이 젊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젊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순수하고 그 계산 놓지 않는 그런 풋풋함이 있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한다. 이 프리뮬러가 주는 메시지는 좀 심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사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젊은 날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내 짝이 없어 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이 젊고 마인드가 젊다면 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도 기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기회를 몇 번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로 기회라 하는 거죠. 그 기회라는 것은 그 가발을 얹어놓은 대머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딱 잡는다고 잡았는데 머리 털만 딱 남고 맨머리박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머리채를 잡을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의 기회를 잡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잡았을 때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좀 심파조 같지만 생각하면 오징어를 먹는 것처럼 이 뒷맛이 계속 남아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여
사랑을 하면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